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엔터테크 산업의 미래 보고서 발췌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엔터테인먼트랑 기술이 만나서 뭐랄까 산업 판도 자체를 바꾸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엔터테크가 도대체 뭐고 왜 중요한지 또 콘텐츠를 만들고 즐기는 방식을 어떻게 바꾸는지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기술을 적용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컨텐츠 제작부터 유통, 소비까지요. 그 근본적인 혁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자료를 보면 한국 엔터테크 산업이 2034년에는 거의 10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잠재력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약 101조 원이요. 상당한 규모죠. 와, 정말 엄청난데요. 그래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엔터테크, 이 용어 자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엔터테인먼트랑 기술. 네, 이 두 단어를 합친 건데요. 네네. 핵심은 컨텐츠의 가치를 높이고 또 사용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깊게 몰입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 전반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몰입도. 네, 이게 단순히 컨텐츠 만드는 효율을 높이는 컨텐츠 테크랑은 좀 달라요. 엔터테크는 그 경험의 혁신 자체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경험의 혁신이요. 아, 그리고 보니 예전에 디즈니 증기선 윌리가 소리를 입혀서 애니메이션 경험을 확 바꿨던 것처럼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때도 기술이 경험을 바꾼 거잖아요. 네네. 지금은 이제 AI나 XR 같은 디지털 기술이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기술이 항상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발전해 왔군요. 근데 지금은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진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가속도가 붙었죠.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는 역시 시장 규모를 보면 좀 감이 올 텐데요. 네, 글로벌 시장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시장, 이게 2023년에 한 2조 8천억 달러 정도였는데 2028년에는 3조 4천억 달러까지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3조 4천억 달러요? 와. 네, 연평균으로 보면 한 3.9% 정도 꾸준히 성장하는 거죠. 특히 광고 분야, 그중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광고 보면서 무료로 보는 모델 있잖아요. AVOD. 아, 네네. 유튜브 같은 거요? 네, 그런 AVOD 모델이랑 게임 분야, 이쪽 성장이 아주 두드러질 걸로 예상됩니다. 꾸준히 성장하고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한국 시장 성장세는 이것보다 훨씬 가파른데요. 연평균 거기 10%라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국내는 2023년에 이미 39조 원을 넘었고, 이게 2034년에는 101조 원까지 연평균 거의 10%씩 성장할 걸로 보이니까요. 폭발적이죠. 와, 그 이유는 뭘까요?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아무래도 요즘 K 콘텐츠 인기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네, 이런 K 콘텐츠 파워랑 또 우리나라가 원래 새로운 기술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내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VR이나 XR 같은 몰입형 기술 시장이 성장을 이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K 콘텐츠랑 기술의 결합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성장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까요? AI부터 얘기해 볼까요? AI는 이제 창작 영역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어 그룹 세븐틴이 마이스트로 앨범 만들 때 AI를 썼다고 하고요. 아, 그랬군요. 심지어는 AI가 만든 곡이 작곡 공모전에서 1등을 하기도 했어요. 이게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요? 그럼 AI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거의 창작 파트너나 어쩌면 주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또 AI 버추얼 아티스트 수아나 걸그룹 에스파의 AI 아바타처럼 아예 아티스트 활동 자체에 활용되기도 하고요. 아, 맞다. 에스파 아바타 있었죠. 그리고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처럼 우리 취향에 맞게 컨텐츠 추천해주는 건 이제 너무 익숙하고요. 네, 그런 플랫폼 혁신도 AI 덕분이죠. 사용자 경험도 높이고 수익도 늘리고요. 세븐틴 우지 씨가 AI랑 협업하는 방식처럼 앞으로는 인간이랑 AI가 같이 작업하는 모델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술은 뭔가요? 메타버스, XR 이런 건가요? 네, 현실이랑 가상세계를 막 섞는 거죠. 메타버스, XR, 확장현실, AR,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의 핵심은 역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주는 거예요. 몰입 경험. 네, 가상 콘서트나 VR 게임,
아니면 영화 볼 때 AR 필터 쓰는 거 같은 것들이요. K-팝 그룹 중에서도 엑소 카이시나 오마이걸 같은 그룹들이 VR 콘서트를 했었죠. 아, 네, 봤던 것 같아요. 팬들한테는 정말 시공간을 넘어서는 경험을 주는 거니까요. 물론 이런 걸 제대로 즐기려면 5G 같은 초고속 저지연 통신 기술이 꼭 필요하고요. 끊기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하고 NFT 기술, 이것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게 팬덤 문화랑 만나서 아주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팬덤 경제랑요? 오, 그게 어떻게 연결되죠? 자료에 나온 모드하우스라는 회사 사례가 되게 인상적인데요. 팬들이 NFT를 사서 아이돌 그룹 운영에 관한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해요. 아, 진짜요? 투표를요? 네.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배분되는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이건 팬 참여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하이브에서 얘기하는 소유권 경제라는 개념하고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 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수익도 투명하게 본다니. 이건 정말 새로운데요? 네. 그리고 NFT 산 사람한테 뭐 콘서트 먼저 예매할 권리를 주거나 음원 수익 일부를 나눠주는 식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모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술들이 단순히 새로운 경험을 넘어서 아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뭐 앨범 팔고 방송 나가고 이런 게 주 수입원이었다면 이제는 구독 서비스나 광고, 특히 아까 말한 AVOD 광고 수익이 커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디지털 굿즈 판매나 팬들의 참여와 소유 자체를 돈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 모델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경험이나 디지털 소유권, 참여 이런 걸로 돈을 버는 쪽으로요? 그렇죠. 이건 미디어 시장 전체 판도를 바꾸고 있어요. 스트리밍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뭐 파라마운트 같은 큰 회사가 매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아, 맞아요. 그런 뉴스 있었죠. 케이블 TV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카이스트랑 지드래곤, 갤럭시 코퍼레이션이 협력하는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기술, 학계 이런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 협력도 훨씬 많아질 겁니다. 정말 변화가 빠르네요. 하지만 이렇게 기술이 막 발전하면 분명 어려운 문제들도 생길 텐데요. 자료에서 지적하는 도전 과제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는 AI 저작권 문제죠. 아, 저작권. 네. 지금 법으로는 AI가 만든 창작물, 이거 저작권 인정받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AI 학습시킬 때 쓰는 데이터들, 이것도 원 저작권 침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학습 데이터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또 AI로 연예인 얼굴이나 목소리 막 맘대로 갖다 쓰는 거,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요. 아, 그 딥페이크 기술 악용하는 거요. 가짜 뉴스나 그 성착취물 만드는 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들. 이거 정말 심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현실화되고 있죠. 게다가 AI가 학습 데이터에 있던 편견을 그대로 배워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는 윤리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네,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EU에서 AI 법을 만들거나 우리나라도 법 개정 논의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휴먼 윤리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발표되고 있습니다. 법이나 윤리 규범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기술 발전에 맞춰서 제도도 따라가야 하는군요. 아,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문제도 있다고요? 네, 그것도 새로운 과제예요. 예를 들어 유명한 가방 디자인을 따서 NFT로 만들어서 팔았던 메타버킨이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 메타버스 속 버킨백이요? 네, 이런 디지털 자산의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여기에 대한 법적인 논의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고요. 정말 기술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법이랑 윤리가 따라가기 벅찬 느낌이네요. 자, 오늘 엔터테크의 밝은 미래 전망부터 당면한 과제들까지 자료를 통해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엔터테크는 AI, XR, 블록체인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통해서 정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도 팬들이 참여하고 몰입하는 경험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AI 저작권 문제라던가 딥페이크 악용 문제, 또 디지털 자산 보호 같은 새로운 법적, 윤리적 과제들을 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변화를 보시면서 앞으로 내가 즐기는 음악이나 영화, 게임 경험이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랑 소통하거나
컨텐츠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까 AI가 만든 곡이 공모전에서 우승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네, 심사위원들도 몰랐다고. 그쵸. 이런 시대에 과연 엔터테인먼트에서 진정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게 될까요? 창작자가 꼭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우리는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평가하게 될지,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